자, 그 다음에 또 뭐 했더라고. 김원웅의 부모라든가 손혜원의 부친, 이거 저 네. 독립유공자 선정이 됐는데 요거 진상 조사를 아, 해달라 이런 얘기. 선정은 어떻게 과정이 네네. 뭐냐 네. 이런 얘기네요. 지금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김원웅이라는 자는 광복회 회장을 지냈던 자입니다. 네, 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그리고 이 사람은 제 정치인이었고요. 1944년생인데 네, 이자의 부모 김건수 전 월선이가 옛날에는 이제 인후보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누구 말만 듣고 이렇게 그 독립유공자 네, 선정에 되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김원웅이가 유력 정치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즉 이런 겁니다. 김원웅 그러니까 그 김건수 전 월선이가 부모인데 이들의 활동지도 틀리고 출생지도 틀리고 뭐 여러 상황이 좀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그 광복 회장이 되는데 부모가 독립유공자라는 게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기사들 취합을 해서 보니까 충분히 제가 고발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고발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얘가 이제 그때 2019년도죠. 2019년도에 김원웅이가 그 북한에서 서열 7위까지 올라갔던 네,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조선의열단이라고 해서 예. 김원봉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김원봉 알죠? 예, 예. 김원봉. 얘를 갑자기 3월 1일 날 띄우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문재인과 함께. 음, 그래서 광복회 차원에서 전국 광역시에서 김원웅 독립유공자 서운 추진 서명을 받겠다 이렇게 막 했었는데 제가 그때 김원봉이가 어떤 놈인지를 제가 알게 됐고 그때 이제 김원웅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게 돼서 공부를 해서 고발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랬는데 얘네들이 자료를 받으려니까 그 영등포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데 수사를 하는데 자료를 받으려다 보니까 보훈처에서 자료를 받아야 될 거예요. 예.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자료를 주겠습니까? 안 좋겠지. 주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정권이 바뀔 때까지 요거는 갖고 기다려야겠다 했었고 그리고 나서 김원웅이가 또 이제 여러 그 광복회의 횡령 혐의로 있다가 그것도 제가 고발을 했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왜 수사를 안 하니 그때 암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막판에.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아이고. 어허. 예, 죽었어요. 작년에 죽었는데 자 그래서 얘가 죽든 말든 간에 그렇지. 그건 상관없지. 예. 예, 그건 죽든 말든 간에 그 얘 부모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제가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 다시 수사 그러니까 이의 신청이죠. 할 네. 요량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요건과 그러면 아까 이제 2019년도에 갑자기 김원봉 띄운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8월경인가 해가지고 한 두어 달 만에 뭘 했냐면 얘네들이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용역을 내보냅니다. 어허. 예. 그 용역위원이 6명인데 그 중에 3명이 문재인을 공식적으로 지지했던 자 아니면 문재인 정권에서 그때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자, 지위를 가졌던 자 예. 이렇게 해서 3명이 그래요. 그러다 나서 용역을 맡겼고 그 용역을 맡길 때는 그 용역의 제안의 어떤 초기 제안에는 이 사회주의 그러니까 즉 광복 그러니까 그 광복 때 그 이전에 어떤 사회주의 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완화를 합니다. 예. 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 그리고 이게 형량이 최소 이제 일제시대 때 3개월 이상 그 감옥살이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것도 완화를 시킨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그게 기준을 줄여서 이제 걔 누구지? 손혜원. 손혜원 부친. 강경화의 시아버지. 강경화의 이런 시아버지. 사람들이 독립유공자로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즉 강경화나 손혜원이나 문재인 정권의 그 1등 공신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그 용역을 맡기는 과정부터 그다음에
처음에는 그 제한 이 용역의 초기 제안에는 없었던 사회주의 출신들을 독립유공자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든 거. 네. 이런 과정부터 과연 이 월북해서 어떤 지령까지 받았다라고 의심이 되는 네. 그 손혜원의 부친, 그리고 손혜원 부친의 그 뭐 형제인가? 그러니까 친척들도 이런 그 좌익 활동에 연루가 되어 있었던 이런 자들에 대해서 선정 과정, 즉 이런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에 완화를 했던 용역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그 손혜원 부친 같은 경우는 6번이나 전 정권에서 탈락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선정이 되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 즉 그때 당시에 보훈처장 피우진이가 여기 공훈심사국장을 데리고 손혜원 국회의원실까지 들어가는 이런 과정들, 이런 데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줘라. 즉 우리들이 북한 정권과 관련돼서 그들을 위해서 부역했던 자들까지 과연 우리가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거를 이번에 박민식 보훈처장님께 한번 공식적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 주까지 연명 서명을 받아서 서명 지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서명 어느 정도나 됐어요? 지금 4,500명. 어유 많이 했네. 많이 했어.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못해서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목표가 한 2만 분 정도 됩니다. 아니 이거 어디다 서명해야 돼? 서명하려고 원하는 분은 어떻게 연락을 해야 돼요? 우리 PD님이 아마 이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제가 이거 자막으로 띄우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공소시효나 이런 건 지난 거예요? 이건 이제 공소시효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독립유공자와 관련해서는 이제 좌우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본인의 어떤 정파적 이념이 개입돼 버리면 과연 우리 국민들이 우러러봐야 될 독립유공자의 그 정통성이 훼손되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립유공자 자격이 없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피우진을 앞세워서 그렇죠. 김원웅 등 손혜원, 강경환 이건 문재인 정권의 핵 측근들이니까 그냥 독립유공자로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유공자 선정 과정이 어떻게 선정 과정을 거쳤는지 진상조사를 해라 이런 촉구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강경화나 네. 지난번에 이제 그 강경화는 손혜원 때문에 묻혔는데요. 네. 예,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좀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네. 지금 아직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조직이 아직 세팅이 제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사람들에 대한 세팅이. 네. 그러니까 이제 아직 그 문재인이가 박아놓은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아직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이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국가관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박민식도 처장님의 그 행보를 봤을 때 네.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거 들여다봐야죠. 아무나 독립유공자를 주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독립유공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한테 줘야지. 자기들 정권에 친하다고 그냥 막 갖다가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일 운동과 네. 독립 운동을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항일 운동을 했던 애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중공군, 팔로군이라고 하죠. 네. 뭐 그쪽 애들과 해서 이제 그냥 그 마적단처럼 행동했던 애들도 있고, 그렇지. 사회주의 애들이 뭐 그런 애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이제 예를 들면 박사님을 필두로 해서 좀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 좀 국민들에게
좀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야, 이렇게, 이런 역사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고요. 역사를 왜곡하려는, 다시 말해서, 유공자가 아닌 사람을 유공자로 만들고, 진짜 유공자를 빼고, 이러는 왜곡하려는 네. 시도는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여튼, 네. 자유대한호국단에 이제 어저께 주말에 며칠 전, 토요일인가 보니까 그 검은 봉고차 있잖아요. 네네. 마이크 그 위에 설치되고 네. 그 어디론가 막 가던데 그 봉고차 막 다니던데 네. 아주 하여간 네. 네, 박사님 네. 한 해 건강하시고요.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그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한 해 건강하셔서 또 열심히 네. 윤석열 정부의 좌파 척결에 네. 앞장설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의 오상종 대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이렇게 젊은 애국투사들이요. 아이, 지금은 막 행동을 하니까 나라가 이게 조금씩 잡혀가는 겁니다. 대통령 혼자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만 행동하면 파괴력이 적거든요. 근데 이럴 때 그냥 같이 호응해주고 또 이렇게 각 단체들이 행동할 때 각 단체들끼리 연합해서 좌파들은 그런 걸 잘 알잖아요. 촛불 난동 때 보세요. 가짜 가지고 그렇게 뒤집었는데 우리는 이런 게 가짜가 아니잖아요. 다 진짜를 추구하는 거야. 진실을 추구하는 팀들인데 서로 의견이 다르고 이러더라도 이게 모아서 이거 진짜 진상 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뭐 때문에 김원웅 조상이나 부모라든가 손혜원 부친이 강경화 시아버지가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이 석연치 않답니다. 오상종 대표 조사에 따르면. 그러니까 뭐 때문에 독립유공자로 선정을 했는지 그 선정 과정을 밝혀야 될 걸로 봅니다. 스스로 밝힐 사람들이 아니죠. 문재인 정부 때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됐을까? 지금 정부에서 이거를 진상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뭐 밑에 자막 나가니까요. 서명운동에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해 주시면은 이게 큰 폭발력이 될 것 같은데요. 이야, 이 이름만 봐도 진짜 김원웅, 손혜원, 강경화. 근데 이 문재인 정권 때 석연치 않게 독립유공자가 됐단 말이야. 아유, 참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여튼 지리하고 지난한 싸움입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바로 잡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의미 있는 싸움 같으네요. 그리고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는 거. 이것도요, 우리 포기하지 말고 계속 어떻게 이 사람이 유공자가 됐는지 그 과정을 공개하라. 이렇게 우리가 요청을 해야 돼요. 참 무서운 사람들이라서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당합니다. 역사에 당하고요. 대중 선동에 당하고 우리 자녀들 그 전교적 잘못된 교육에 당하고요. 그냥 당해요. 이걸 바로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진상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